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GTF 문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출제 패턴만 잘 외워서 자주 나오는 힌트들만 암기, 그리고 찾아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문법 파트는 사실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기출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는 성의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가끔 빈출 패턴이 아닌 변화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당 문제를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만을 모아서 우리 고난이도 문제를 뿌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제가 샅샅이 뒤져서 이런 것도 나왔으니 대비하고 가세요의 목적이고요. 나는 그래서 32점 목표다. 어려운 문제 틀려도 된다. 문법 만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패스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저는 50점 이상 65점 목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의 패턴을 짚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풀이법 생략할 거고요. 평범한 난이도 문제들 다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까지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장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을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딱 한 장 이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으실 수 있는 시간도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서 저장해두고 자주 꺼내보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부셔볼 고난이도 문제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에서 우리 if절 동사가 과거 동사인지 헤드 PP인지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는 단어인 동사 헤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헤드를 보고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혼동을 시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혼동이 될까요? 우리 헤드가 헤드 PP에 있는 조동사 헤드 말고도 어떤 뜻이 있어요? 일반 동사로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는 일반 동사 have의 과거형도 헤드이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 똑같이 생겼지만 역할이 다르죠. 우리 여기 과거 완료를 얘기하는 헤드 PP에 있는 헤드는 조동사 헤드고요. 그래서 의미는 없고 뜻은 없고 시제만 알려줍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이 have의 과거형인 헤드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일단 먼저 편하게 문제를 푸시면서 가정법 3 더하기 3 숫자 맞추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정법의 숫자 맞추기는 우리 3 더하기 3이죠. 세 문제는 정답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 세 문제는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정답이 나와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계속 숫자 맞추기 확인하셔도 상관없고 전부 다 풀어놓고 나서 마지막에 숫자 맞추기 확인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다 풀고 봤더니 이게 세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 두 문제가 됐다 하는 경우에 네 문제가 나온 네 개의 문제를 꼼꼼하게 다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절을 한번 다시 보게 되겠죠. 주절을 볼 때 우리 would, could, might 더하기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려면 if절의 형태가 if 주어 과거 동사가 되겠죠. 과거 시제인 동사가 들어갈 거고요.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정답이 되려면 우리 if절 형태가 if 주어 had, pp가 될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동사 부분이고요. 어떤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주어 뒤에 있는 첫 번째 동사 하나만 보고 그냥 바로 정답을 고르시는 분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헤드가 있네? 그러면 헤드 PP인가 보다. 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건데, 자, 뭘 해주셔야 하냐면 if 주어 그리고 동사 부분을 첫 번째 동사 말고 동사가 끝나는 부분까지, 동사가 꼭 한 단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아이를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로 가정법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준동사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준동사에서도 BPP냐 아니면 그냥 동사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단어만 보고 이게 동사구나 라고 지나가지 마시고 동사에 해당하는
즉 그 뒤에 목적어가 보통 있을 텐데 목적어 전까지 하나의 동그라미로 묶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If I had more time. 실제 시험에 나왔던 구문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If I had wasted more time. 자, 앞뒤 전부 다 똑같은데요. 동사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if I 뒤에 주어 끝났고 동사 시작하고요. 그 뒤에 more time이라는 목적어 전까지 had가 동사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if I 주어 끝났고요. 뒤에 more time 목적어 전까지 had wasted가 동사입니다. 아,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had가 had PP 형태가 아닌 가지다 일반 동사 have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얘는 가정법 과거가 될 거고요. 당연히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돼야겠죠. 근데 아래에 있는 문장은 if절 동사가 had에서 끝나지 않고 had PP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정답은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 동사에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좋고 나는 이거 너무 어렵다. 문법상으로 문장 구조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적어도 had만 보고 정답을 결정하시기보다 had 뒤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명사가 들어있다. 그럼 얘는 목적어가 될 테니까요. 얘는 가정법 과거구나. 그래서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정답 되겠구나. 그리고 had 뒤에 그 다음 단어까지 확인했을 때 얘가 PP 형태다. 즉 동사다. 여기까지 동사에 해당하는구나 하면 그때 정확하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정답 되겠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헤드 하나만 보고 우리 정답 고르지는 말자.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갈게요. 얘는 동사 헤드와는 관련이 없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오답이 많이 나와요. if 뒤에 주어 그리고 could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could take 라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보고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could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would, could, might, have, pp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앤데 힌트로 나왔네? 나 이거 배운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과거 동사 아니면 had pp잖아요. 얘가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had pp라는 had로 시작해야 하는 동사 덩어리가 아니죠. 얘는 can take에 can take라고 하는 동사 덩어리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고요. could로 시작하는 애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정법 과거구나, can의 과거구나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얘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간 거고요. 가정법 과거니까 그러면 정답은 뭐 골라주면 돼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동사에 had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could가 나온 경우 제대로 잘 정리하고 시험장에서 만나면 반갑게 어디 체크해야 되는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실제 문제로 한번 적용하고 풀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자 문제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에는 if절에 could가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우리 지난번 시제에서 소나무 동사들 너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그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practice test 가정법 부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10회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모의고사에는 테스트 3 그리고 테스트 10 그래서 3회와 10회에 3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회에는 1개가 아닌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 부릅뜨고 잘 찾아보시고 또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빠른 지텔프 졸업을 응원합니다.